폐수의 위치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2019년에 출판한 이 고구려와 유만조선의 경계라는 이 책에서 실은 지도입니다. 이 책은 유만조선 졸본 평양의 위치 연구를 전문적으로 한 책인데요. 이 책에 바로 이런 지도가 실려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사료를 근거로 작성한 지도입니다. 첫 책은 서기전 1124년에 쓰여진 고려도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고려도경이라는 책을 잘 보시면 책에는 유만조선에 앞서 고구려가 건국되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145년에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편찬했을 때 그때하고는 다른 역사관이 1124년 그 당시까지는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역사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유만조선에 앞서 고구려가 존재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것은 한서, 사기, 열전, 주석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만조선에 앞서 고구려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고구려를 건국했을 때 첫 도읍이 어디냐 하면, 우리 한국 사학계에서는 첫 도읍을 고구려 시조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첫 도읍을 압록강 중류 일대의 환인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1145년에 김부식 등이 편찬한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 고구려 첫 도읍 졸본은 바로 요하를 건너서 서쪽으로 간 지점 의무로선과 대릉하가 흐르는 이 일대에 고구려 첫 도읍 졸본이 있었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첫 도읍 졸본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의무로선 대릉하 일대에 있었고, 고구려도경이란 책에 의하면 이 고구려 첫 도읍 졸본이 세워진 졸본에 세워진 고구려는 유만조선에 앞서 건국되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천 사기에 보면 서기전 194년에 노관이 흉노로 망명하자, 연의 왕이었던 노관이 흉노로 망명하자 위만도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 망명하여서 서기전 194년에 유만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만이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서 유만조선을 서기전 194년에 건국할 때 육로로 오게 됩니다. 육지로 오게 되지 바다를 건너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삼국사기 1145년에 작성된 삼국사기, 1124년에 쓰여진 고려도경, 그 다음에 서기전 90년경에 쓰여진 사마천 사기, 이런 세 책의 내용을 조합하면 고구려는 이 지역 일대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졸본이라는 의무려산, 지금의 요하를 건너서 서쪽으로 의무려산이 있는데, 의무려산이 있고 이 지역에 대릉하가 있는데 이 지역에 고구려 첫 도읍 졸본이 있었다.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삼국사기에 있었다는 기록이고, 그러니까 이 A라고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지역이 고구려의 중심 지역이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초기 중심 지역이죠. 그 다음에 위만이 서기전 195년에 지금의 북경 일대에서 동쪽으로 와서 유만조선을 서기전 194년에 건국하였다. 그런데 만약 이 위만이 서기전 195년에 동쪽으로 올 때 여기서 육로로 어디를 폐수란 강을 건너서 지금의 대동강까지 오려면 거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바로 고구려가 유만조선에 앞서 건국되었다는 이러한 역사 관점에 의하면 위만이 북경 일대에서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서 올 때 고구려의 지역을, 고구려 중심지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죠. 고구려 시조인 주몽이 졸본에 건국해가지고 그 지역을 중심을 잡고 있는데
유만이 망명자들이 이 지역을 건너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유만은 서기전 195년에 폐수를 건너서 동쪽으로 와서 연나라, 제나라의 망명객들을 통합하는 겁니다. 제의 망명객, 제로부터의 망명객, 연으로부터의 망명객, 각지로부터의 망명객, 그 다음에 조선 지역에 있던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복속시켜서 유만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지금의 대동강 일대에 유만조선이 건국하였고 폐수가 이 일대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옛날에 춘추전국시대에 연이라는 나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연. 그 다음에 제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라는 나라가 더 서쪽에 있었죠. 이 연, 제, 조로부터 망명객이 와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대동강 일대까지 와 있어. 여기 망명객이 있고, 망명객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망명객, 조선 사람들이 여기 있어서 유만이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대동강 일대에 유만조선을 건국했다.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그 사료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지도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유만이 지금의 북경 일대에서, 연의 중심지인 지금의 북경 일대에서 망명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서 서기전 194년에 유만조선을 건국할 때의 폐수는 바로 이 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2019년 이 책에서 그 폐수는 바로 조백하 일대에 있던 물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야지만 조백하 일대에 폐수가 있었다, 이렇게 서술되어야만 이러한 여러 사서에 의한, 여러 역사 자료에 의한 역사 지리가 맞게 형성된다. 폐수가 압록강이다, 아니면 여기 청천강이다, 대동강을 폐수로 잡아놓는다, 이렇게 하면 이런 역사 지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만이 북경 일대에서 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먼 거리를 와서 여기를 오니까, 대동강 일대 오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제라는 나라가 있고 조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망명객들이 여기를 와 있습니다. 여기 대동강 일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이들 망명객들을 흡수하고 여기 조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복속시켜서 유만조선을 건국했다. 이런 이런 역사 서술은 전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5개 주석 중에서 16번째 주석이 왕엄에 대한 주석입니다. 왕엄. 이 왕엄은 유만조선의 수도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지역이죠. 사마천 사기에 보면 왕엄에 도읍하여서 유만조선을 이제 건국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서술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단 분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조선열전의 주석을 단 분들은, 자, 이걸 어떻게 험독을 설명하냐면,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대체로 요하 이동 천산 이서의, 천산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 요하 동쪽에 있죠. 요하 동쪽에서 압록강 쪽으로 오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점이 있는데, 그 천산, 요하 동쪽, 이 지도를 놓고 말하면 험독이 요하입니다. 이 요하라는 강이죠. 요하라는 강이. 그런데 이 요하 동쪽, 천산이 한 이쯤 있습니다. 그 천산 이 사이에 험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은 사기의 왕엄성은 진고공지 이남에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그 사기에 보면 진고공지, 진이 점령했다가, 진이란 나라가 점령했다가 공지로 남아있는, 진이란 나라가 점령했지만, 일시 점령했지만 지배하지 못하고 물러간 뒤에 공지로 남아있는 빈 공간, 공지로 남아있다. 누구도 통제하지 못한, 누가 통제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런 공지라는 개념인데, 그 진고공지, 진의
옛날 공지, 지인이 남겨둔 옛날 공지, 거기에 왕엄성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고조선이 요동의 hom독에서 그 중심을 옮긴 이후의 도읍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사기의 왕엄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의 왕엄성은 고조선이 요동의 hom독에서 그 중심을 옮긴 이후에 도읍지를 가리키는 것이 사기에 기록된 왕엄성이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자, 어쨌든 앞에는 뭐 요하이동 천산 이서의 어느 지점에 이 왕엄, 그 유만조선의 도읍인 왕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뒷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이동하고 어떻게 돼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그 왕엄을 보는 것이 타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사편찬위원회의 그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의 주석을 단 분은 이 hom독이라는 지역이 요동에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왕엄성이 그 사마천 사기보면 왕엄성이 진고공지의 남쪽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고조선의 그 요동은 hom독에 있던 것, 요동의 hom독에 있던 것이 옮겨서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온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hom독은 평양에 있었다. 유만조선의 hom독은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글 자체가, 이 주석 자체가 좀 앞뒤가 좀 안 맞긴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은 왕엄에 대한 주석은 국사편찬위원회 주석은 유만조선의 도읍인 왕엄은 대동강 유역 평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선열전의 기록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유만이 도읍으로 정한 왕엄이 한반도의 평양 일대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왕엄 hom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만조선의 도읍, 서기전 194년 유만이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와서 왕이 되면서 도읍한 hom독, 왕엄, hom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집회, 사기를 주해한 여러 가지 주해를 모아놓은 거죠. 사기를 주석한, 고대 학자들이 사기를 주석한 것을 모아놓은 사기 집회에는 서광은 352년에서 425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4세기 사람이죠. 4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창녀의 hom독편이 있었다. 네, 창녀의 hom독편이 있었다. 이렇게 서술합니다. 세근, 사기의 세근이죠. 사기 세근은 당나라 때 쓰여졌는데 위소의 글을 인용합니다. 위소는 동환시기에 있던 인물이죠. 동환시대 학자인데 위소가 옛 읍의 이름이다. hom독은 옛 읍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서광은 창녀의 hom독편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맞춰보면 어떻게 되냐면 창녀라는 지역을 어디로 비정하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창녀라는 지역은 결코 한반도에 비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창녀라는 지명을 우리 고대사 연구하는 분들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창녀라는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찾게 되냐면 지금의 나나라는 강이 있습니다. 북경에서 동쪽으로 쭉 오다 보면 나나라는 강, 산해관이라는 지역, 아주 유명한 그 관광지죠. 산해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산해관으로 가는 지역에 강을 하나 건너게 되는데 그게 나나거든요. 나나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 그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는, 이게 북경입니다. 북경 일대인데 북경에서 동쪽으로 오다 보면 나나라는 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더 동쪽으로 오다 보면 대릉하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하라는 강을 만나게 돼서
또 더 동남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압록강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녀라는 이 지명은, 고대사에서 창녀라는 지명은 주로 이 나나 일대에 존재했다고 얘기되는 지명입니다. 나나 이 일대에 존재했던 지명인데, 이 주석에서 왕엄이나 험독에 대한 옛 학자들의 주석에서 창녀의 험독현이 있다, 이런 주석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녀라는 지역에 험독현이 있고, 그 지역이 이제 왕엄의 지역인데, 이 창녀라는 지역이 나나 일대에 주로 있었던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엄이나 험독에 대한 옛 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바로 유만조선의 도읍이었던 왕엄은 한반도 평양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유만조선의 도읍이었던 왕엄은 한반도에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를 알고는 있을 겁니다. 연구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글로 발표하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역사학계에서 왕엄의 위치에 대해서 왕엄은 한반도에 없었다, 한반도 평양 일대에 왕엄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년이라는 학자 있죠. 잘 아시죠? 이만열 교수. 이만열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이만열 교수는 이제 단체 신체호에 대한 이런 전문 연구도 많이 진행한 분인데, 이분은 그래서 이 왕엄에 대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만열은 그 책에서 쓴 글에서 기자 및 위만이 현재의 북한 평양 일대에 있던 조선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은 지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위만이 현재 북한 평양 일대에 왔다, 이런 서술은, 역사적 서술은 지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이 일대, 연의 왕인 노관이 충노로 망명하고, 위만도 동쪽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이 위만의 집단, 위만이 동쪽으로 여기까지 지금의 한반도 대동강 일대, 이 지금의 평양 일대로 이주했다는, 이런 조선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은 지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설명이 가능했는가? 바로 이만열 교수는 얘기합니다. 조선의 유교주의 사학, 말 그대로 식민 4대 사학입니다. 조선의 유교주의 사학과 식민주의 사학, 일제강점기의 식민주의 사학, 식민사학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원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만열의 단제 신체후의 역사학 연구, 문학과 지성사에서 1990년에 출판한 책인데요. 233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만열 교수가 볼 때도, 어떻게 위만이 지금 북경 일대에서 한반도 평양 일대에 와서 유만조선을 건국했느냐, 그런 역사 서술은 지리적으로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그런 역사 서술을 어떻게 만들어냈고, 그런 역사 왜곡을, 유만이 한반도 평양 일대에서 건국했다는 그런 역사 왜곡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조선의 4대 사학과 일제강점기의 식민사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역사를 왜곡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원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왕엄 험독에 대한 주석, 유만조선의 도읍에 대한 이런 주석, 국사편찬위원회 주석은 전혀 엉터리다. 그 다음에 28번째 항목으로 발해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이 발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산동반도의 끝에서 뒤에 요동반도의 끝까지 이어지는 서쪽에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로 이렇게 쌓여진 바다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발해죠. 네, 이 지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게 발해입니다. 발해인데 이제 요동반도, 여기 여순이 있죠. 여순, 요동반도 끝. 그 다음에 여기 산동반도 끝 지점. 요 지점을 연결하는 안쪽에 이렇게 둘러싸인 발해만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이제 발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바다입니다. 이 발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동반도 끝에 여순에서 출발해서 요동반도 끝까지 갑니다. 요 요동반도 끝에 가면 노철산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 노철산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이 요동반도 끝 지점이죠. 이 요동반도 끝 지점에 가면 아주 희한한 그 장면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동반도 끝에 가서 이 발해를 내려다보면 발해가 이 황해와 구분되는 것이 뚜렷이 보입니다. 날이 맑은 날 이렇게 가보면 제가 요동반도 끝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른쪽으로는 발해고 왼쪽은 이 황해입니다. 이 바다가 물색이 달라요. 이쪽 발해와 황해가 쫙 만나는 그 선이 딱 보입니다. 쫙 선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물색이 다르거든요. 느낌이 다릅니다. 이 발해와 황해가 확실히 나눠지는 겁니다. 이 발해는 사마천이 사기를 쓰기 전에 사마천은 발해에 몇 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발해를 직접 와서 보고 발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중국정사 조선전 역주에서 이 발해에 대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발해는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발해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글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그런데 발해의 이 같은 위치 확정에서 자 보십시오. 전국시대의 제지역인 산동반도에서 출발하여 향한 지역이 한반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경우 산동반도를 출발하여 발해만을 거쳐 요동반도 외곽으로 내륙을 끼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견해는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 역주하는 분이 왜 써놨을까요? 이 문장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이 문장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천 사기 열전에 한의 무제가 서기전 109년에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 한의 무제는 이쪽 지역에 있던 군대, 육군을 모아서 동쪽으로 육로로 진군시키고 이 남쪽에 있는 군대를 수군으로 모아서 조선으로 진군시킵니다. 조선을 공격하게 시키죠. 그런데 이 사마천 사기의 조선열전에 보면 여기에 수군을 모아서 발해를 건너서 바로 조선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복내란 지점이 있어요. 지금도 유명한 그 군사적인 요충입니다. 지금도 여긴 중국의 수군들이 아주 중요한 그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데 이 역대 모든 국가에서 중국 국가에서 이 지역을 장악하면 이 지역을 수군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명나라도 그렇고 그 전에 송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이 지역을 수군의 중심지로 삼았죠. 그런데 서기전 109년에 한의 무제가 군사를 조선으로 출동시킬 때 수군을 집중시켜서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공격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발해를 건너는 겁니다. 황해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닙니다.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공격. 그러니까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공격하려면 발해는 이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열전에서 발해에 대한 주석을 달면서 이 글을 넣은 겁니다. 전국시대의 제지역인 산동반도에서 출발하여 향한 지역이 한반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있지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저 수군을 모아서 한의무제가 서기전 109년에 수군을 모아서 지금의 산동반도 그 봉내 있는 지역 거기에 모아서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공격하러 가야 되는데 한반도는 오른쪽 저기 그 바다 건너 있습니다. 이 조선 그 한의 무제가 조선을 공격하던 서기전 109년 시점에는 지금의 산동반도에서 바로 그 황해를 건너서 대동강, 평양 일대까지 직접적인 항로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군사적 목적의 배들은 많은 군대를 싣고 많은 그 물자를 싣고 산동반도에서 대동강까지 바로 건너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항해 수레 발전 정도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항해 수레 발전 정도가 그런데 서기전 109년 그 한의 무제가 조선을 침략할 시점에 항해 수레 군사적 목적의 항해 수레 수준이 산동반도에서 바로 대동강 평양으로 올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마천 4기 조선열전을 보면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공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도 연구자로서 그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그 조선이 한반도에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죠.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주석을 달면서 발해에 대한 주석을 달면서 요 얘기를 넣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국시대의 제지역인 산동반도에서 출발하여 향한 지역이 한반도가 아니라는 변해가 있다. 있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뒷얘기를 이제 또 더 보충한 겁니다. 대체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올 경우 산동반도에서 이 발해에서 출발해 발해를 쭉 거쳐서 북경 일대 그쪽 바다로 해가지고 다시 요동반도 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 저 같은 연구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여기서 서기전 109년에 조선을 공격하러 이 한의 수군이 출발하는데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제의 지역에서 이쪽을 공격하러 가느냐, 발해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왜 가능하냐면 옛날에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그런데 이 배가 직접 건널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북경 일대 조백화가 흘러들고 영장화가 흘러들고 북경이 여기죠. 여길 거쳐가지고 쭉 여기 이제 나나가 흘러대는 지점 여기에 산해관이 있습니다. 이쪽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동반도 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안을 따라서 항해해서 대동강까지 가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건 어려운 거죠.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이거 바닷길 이 정도 이건 뭐 이 정도 군사를 태우고 여러 장비를 태우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래서 대동강 일대에 있는 유만조선을 공격하러 갔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사실로다 이걸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그 발해와 유만조선의 위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써 있지만 이 발해를 건넌다고 써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발해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구가 합당하다 이렇게 됩니다. 사마천은 이제 썼습니다. 사마천은 이 사기열전에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공격하러 가는 이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종제부 발해 제로부터 발해를 이용해서 발해를 건너섭니다.
발해를 타고 그 조선을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해를 건너서 발해 연안의 조선을 공격하러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사마천의 서술은 발해로부터 발해를 요 지점에서 제로부터 요 제 고대 제가 있었죠. 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제가 멸망하게 되죠. 서기전 222년인가 제가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서기전 222년에 제가 멸망하고도 이 지역을 중국 고대사에는 제라고 부릅니다. 제의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 조선열전에서 사마천은 이렇게 씁니다. 이 제의 지역에서 수군이 배를 타고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공격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 사마천의 이 조선열전에 있는 문장에 의하면 한의 무제의 군대가 수군이 배를 타고 발해를 건너서 조선을 공격하러 갔던 그 조선은 이 일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일대에 있어야 되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만조선은 서기전 194년에 건국되었지만 그 위만조선에 앞서서 위만조선이 건국되기에 앞서서 고구려가 있을 수 있다. 고구려가 건국되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무제가 서기전 108년에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고구려 지역 서기전 107년에 위만조선 지역의 일부 고구려의 지역에 현토군을 설치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실 위만조선에 앞서 고구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첫 도읍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졸본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 고구려 첫 도읍을 둔 고구려가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위만조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전 108년, 서기전 109년에 한의 군대가 한의 수군이 발해를 건너서 위만조선을 공격해 갔다. 이런 서술이 가능한 겁니다.